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자료는 수도수도 학원 하고 그리고 블로그 잠깐 들어가 보니까 뭐 그냥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네이버 해가지고 블로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21회 지금 용어만 올려져 있죠. 제가 참참히 만드는 바람에 근데 지금 논술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용어만 지금 올려져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일단 보시고요. 뭐 그냥 자료 막 다운 안 받고 듣고 이러면 여러분 손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논술을 쭉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여러분 좀 풀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번에 121에는 조금 쓰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잠깐 제가 우리가 시험 출제했던 경향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따져보면 거의 같은 어떤 교수님의 맥락은 맞아요. 정말해서 앞에 우리가 분석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러죠? 어떤 이 기준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경관 분석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떤 수책이든 녹지책이든 이런 체계 방법이든 그다음에 동양 조경이든 간에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번에는 120회 때 치던 사람과 121회 때 앞에 120회 때 쳤던 분 계시죠, 그죠? 그런 것과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어렵게 느끼지는 이런 것은 어떤 이유냐면요. 저희들은 분류는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시험 출제를 할 때 이래 보면요. 문제를 안에 좀 더 섬세하게 내느냐. 정말해서 약간 이 뭐라고 그러죠? 현미경처럼 이렇게 들어보도록 만드느냐. 앞에는 녹지체계 수체계라는 어떤 뭉뚱그린 개념이라면 이번에는 외암리라는 민속말 정말 외암리 어떤 민속말을 모르고는 답을 쓰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수체계는 수체계거든요. 근데 앞에 하나 뭔가 단서를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안에 그 내용을 모르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난해하다 이런 느낌이 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앞에 했던 사람들 정말에서 앞에 했던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앞에 뭐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거 의구별법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사람들이 뭐 어떤 제자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쓰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저는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적용기술사를 출제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출제위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그 적용기술사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는 출제위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출제 어떤 의도를 보면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를 위주로 해서 몇 문제를 내죠. 몇 문제를 내고 거기에 어떠한 답의 어떤 근거를 달아줘요. 그래서 꼭 내 혼자 채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분의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써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렇죠. 그리고 외압리 아까처럼 그 분석 방법이라 저 수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꼭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답이 또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걸 다 안다고 해서 그 한 페이지 안에 그 어떤 답의 맥락을 제대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논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왜 이런 문제 나왔어? 누가 그런 사람이 어떤 제자 같으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BPN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출제를 할 때 어떤 비율이 있어요.
그 아주 난이도를 교수님이 이제 몇 개 최고 높은 난이도,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최저 난이도, 그러니까 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난이도 이래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대체로 이제 두 번째 시험, 우리는 적용 입장에서는 마지막 시험이죠, 그죠? 2월달 시험, 5월달 시험. 이번에는 저 좀 앞에 1월달에 시험 쳤고 4월달 시험이었지만,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시험은 아무래도 조금 쉽게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술사만이 아니고요.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시험 치는 것이 제일 항상 그 쉽게 나와서 제일 많이 쳐요. 어디 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교수님이 낼 때 이 같은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맥락으로 같이 풀어도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사실 내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마침 BPM이라는 것이 나왔길래 제가 옆에 뭘 적었어요? 포도 포장 설계 하면서 같이 적었습니다. 물론 논술에서는 우리가 장애인 BF 기준에 오늘 이번에 논술이 나왔죠. 그죠? BF 기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BPN 자체를 아예 몰라서 손을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저도 뭐 사실 BPN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도 생소하게는 느껴서 뭐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뒤에 문제로 딱 봤을 때 제가 포장면 기울기 이런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또 풀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 어떤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상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맥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막 쓰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페이지 수 그리고 문제 10문제를 다 채워야 되는 어떤 부분에, 그래서 최소한 1점이라도 더 얻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전혀 안 쓰면요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쓴다면, 그래도 틀린 답이지만 쓴다면 그래도 1점, 2점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락에 결정하는 어떤 부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문제 중에서 9문제 모른다고 해서 9문제밖에 안 풀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점수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 BPN의 어떤 문제 보면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브리티스 펜드럼 뭐 넘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내용은요, 이게 슬립 저항 테스트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도 못 썼을 수도 있고요. 저도 당연히 못 씁니다. 그죠?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답을 봤을 때 있는 것도 있었구나 라고 이제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앞에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혹시 저항 테스트기다 라는 것 정도 아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항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나왔지 해서 안에 내용을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자료 찾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 찾지 마시고요. 슬립 저항 테스트이죠. 그죠? 자, 오늘은 이 내용은요. 뭐 시험에 어떤 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냐 이것보다는 어차피 모르는 문제니까 그죠? 뭐 여러분이 아는 문제였다면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르는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자료 찾는 방법을 오늘은 제가 위주로 설명을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슬립 저항 테스트이다라는 것만 정도만 딱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우리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셔야 돼요.
물론 저는 지금 위키백과에서 찾았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안 찾았어요. 위키백과에서 이거 저항 테스트기네. 그것도 슬립 저항 테스트기네. 라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적용해서 이 문제를 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 의미하고 의와 목적이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와 목적, 물론 자료 위키백과 안에는 뭐 의가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용적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보면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이것저것 찾지 마세요. 딱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게 왜 문제가 나왔지? 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그 내용 중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이걸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안에 저는 1, 2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 테스트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 달렸던 없댔던 상관이 없어요. 뭐 추가 있든 없든 뭐 여기는 지금 저 추가 달려 있는 기기입니다. 그죠? 뭐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좋은데 어쨌든 추가 달려 있는 기기고요. 우리가 이걸 뭐 때문에 하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저항이죠. 바닥의 미끄럼 정도. 바닥의 미끄럼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대체로 답이 나올 만하죠. 근데 왜 할까? 그죠? 바닥의 미끄럼, 재료 미끄럼 측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BF 기준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이미 유출을 했다는 거죠. 앞에 포장면 기울기도 어찌 보면은 비슷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구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기기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도 찾아보셨겠지만 이렇게 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재료에 딱 되면은 어느 정도 미끄럽게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미끄러진다 아니다. 그래서 저항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요? 사용 용도 해가지고 제가 2번에 적었습니다. 그죠? 사용 용도. 이거를 이제부터 말 그대로 왜 목적은 바로 그거니까 저항 테스트기니까 우리는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죠. 자, 여기에 지금 보면 마룻바닥 보행 어쩌고 저쩌고 해놨어요. 그래서 재질에 따른 미끄럼 정도를 측정한다. 재질에 따라서 미끄럼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재질의 어떤 거죠? 이거는 저는 쭉 일부러 연결해놨습니다. 여러분은 끊으셔서 답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질 어떤 정도 여기에 미끄럼 정도를 나타내니까 운전의 어떤 정지 정말에서 우리 운전할 일 가면 도로입니까? 하는데 아니죠. 자전거 도로 그죠? 자전거 도로의 재료라든지 포장의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휠체어라든지 우리가 왜 BF 기준하고 연결을 했죠? 노인들, 그죠? 미끄럼 방지, 마찰력 정도 측정.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나 어떠한 노인들이라든지 보행에 어떠한 장애에 있는 분들의 우리가 장소들 이런 곳에 어떤 미끄럼 정도 측정이라든지 물론 우리는 뭐 커브를 탈 때 뭐 저항 테스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원래 그 저항 테스트 다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그다음에 그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포장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저항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운동기구 할 때 농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미끄러지면 슛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내 운동 어떤 포장 실내 운동의 어떠한 포장의 어떤 재질의 정도 이런 것도 다 하고요. 저는 사실 제품의 정도뿐만이 아니라 보행 아까 실내 바닥 이래 놨죠, 그죠? 자, 여기에 저는 뭘 적은 밑에 퀘스천을 해놨어요. 무엇을 묻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답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문제하고 연결 싶은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자전거 그 다음에 앞에 뭐 장애 노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실내 운동포장 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지금 저 밑에 또 있죠. 자, 외부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알맞은 그 현장의 물리적인 조건. 자, 이런 문제 봤을 때 저는 여기에 안에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BF 기준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건축의 실내의 어떤 포장의 실내가 그러니까 바닥 포장, 그죠? 바닥면이죠. 포장이라기보다는 실내 바닥의 면은요 건축에서 합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화강석을 못 깔게 하죠. 바닥에 대리석, 대리석 제품인데 실내니까 그죠? 화강석이 아니고 대리석 제품을 깔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 뭐 때문에요? BPN의 아까 미끄럼 정도의 어떤 판단으로 봐서 미끄러져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BF 기준에 뭐 BPN이 어떻고 저떻고는 안 나와 있지만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실외는 어떨까요? 자, 실외는요 우리가 조경에서 하죠. 저도 사실은 설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투수성 포장 좋다고 해서 무조건 투수성 포장을 깐다든지, 누가 사업주가 황석 깔아달라고 해서 사강석을 깐다든지, 자전거 도로에 아무런 개념 없이 뭐 포장을 까는 방법들이 나오죠. 그죠? 우리는 밖에 우리가 장애인하고 이런 개념이 별로 맞닥뜨려지진 않겠지만 우리는 경사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BPN의 어떠한 아까 저 저항 정도라고 했어요. 그죠? 슬립에 대한 저항 정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질 사용 용도뿐만이 아니라 아니면은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숫자는 안 적어도 됩니다만은 이 재질이 BPN하고의 관계, 상당 관계를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겠죠. 만약에 미끄럼이 1로 최대 1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미끄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서 사례를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BPN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기계를 고안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숫자 막 이런 거 적어야 될 필요는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적용하고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실외의 포장에 어느 곳에 어떤 용도일 때는 우리가 BPN에 맞춰서 어떤 포장으로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묻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물론 BPN 자체를 몰랐을 때 못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면 기울기입니다. 자, 포장면 기울기는요 9번인데요. 저는 여기 이제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조경 설계 기준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KDS, 그죠? 조경 설계 기준에 포장 설계 포장면 기울기 해서 저는 이번에 좀 뭐 바뀌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앞에 제가 뭐 1점 더 올리자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이 보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어디의 도로 기준을 따른다고 그랬죠. 보도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어떠한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들어가시면요. 보도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도폭까지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도폭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2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기울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저항 정도에 따라서 미끄러운 자질 같으면은 실제로 기울기가 너무 많으면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 기울기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안에 여러분 내용을 쭉 봐서 일일이 알아서 여러분이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들의 보도 폭이 있는데 저항 정도하고 연결시켜도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도 포장의 설계는요, 2%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미끄러지죠. 왜 제가 보도폭을 2m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2m에는 서로가 사람이 엇갈려 왔을 때 부딪히지 않는 어떤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만약에 2% 이상이 되면 폭이 늘 좁은 상태에서 2% 같으면 상당히 경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정상 있는 데만 다니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울기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기울어졌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울기는 보도폭하고의 관계가 있고요. 재질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도하고 도로하고 어떻게 평면이냐 아니냐, 아니면 여기에 연석이 있어서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로가 있고 보도가 바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기울기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기울기가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도로하고 연결해서 이 정점, 중간 정점을 따라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 보도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 설계의 포장면의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2% 이하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보도폭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보도폭 2.0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최소폭 기준이 1.1m인가 1.2m인가 그렇죠. 이 일대의 보도폭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포장의 재질, 보도 포장의 재질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포장면 기울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죠. 도로와 연결하고의 관계. 평면이냐 연속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단이 있어 가지고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장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울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몇 프로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단순한 개념보다는요, 항상 보도는 도로하고의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도가 도로 기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설계 기준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한번 쭉 보시고 안에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잘라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라내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역할이죠. 제가 일부러 잘라내진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잘라내서 이렇게 번호를 적습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1, 2, 3으로 적든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이냐 라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는데, 이것까지 다 제가 여러분들이 해주면요, 여러분들이 답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여러분 항상 이야기지만 흐름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안 그러면 머리가 한정된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별로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만 말고 저번에 우리가 다량원소, 미량원소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잠깐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방제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